혹시 다변수 미적분학이라는 말만 딱 들어도 머리가 좀 지끈거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은요,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탐험해 볼 거거든요. 우리가 마치 안개 낀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됐다고 상상하면서 아주 직관적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내가 가진 지도 한 장만으로 어떻게 가장 가파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요, 이게 자연현상부터 최첨단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원리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겁니다. 좋아요. 우리 등산객의 이 문제를 풀려면요. 먼저 우리가 서 있는 이 산이라는 공간이 수학적으로 대체 어떤 세상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미적분은 사실 오르막 아니면 내리막 딱 한 방향만 있는 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실제 산은 어떻죠?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지형이 계속 변하잖아요. 바로 이런 변수들의 세계인 거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뜨거운 금속판의 온도가 그냥 X축 좌표 하나로만 결정되진 않잖아요. 그 판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즉 X와 Y 좌표에 따라 온도가 다 달라지죠. 이렇게 여러 변수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세상을 제대로 탐험하려면 우리한테는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등산객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도구를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든지 간에 가장 가파른 방향과 그 경사도를 즉시 알려주는 정말 마법 같은 변화의 나침반입니다. 수학자들은 이 나침반을 기울기 벡터, 영어로는 그레디언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개념은 정말 간단해요. 딱 두 가지 지문에 대한 답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거든요. 자, 내가 지금 동쪽으로 딱 한 발자국 가면 얼마나 높아질까? 그리고 북쪽으로 한 발자국 가면 그땐 얼마나 높아지지? 바로 이 두 가지 정보를 하나의 화살표로 짠 하고 합쳐놓은 것.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등산객이 짙은 안개 속에서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해도 이 나침반 하나만 손에 딱 쥐고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가장 효율적으로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지 즉시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나침반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첫째, 방향,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을 가리키죠. 둘째, 크기, 이 나침반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경사가 더 가파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나침반은 항상 등고선, 그러니까 같은 높이를 잇는 선과 수직,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고선은 높이가 변하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높이가 가장 빨리 변하는 길은 당연히 그 길과 직각을 이룰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자, 이제 우리 등산객은 마법의 나침반을 갖게 됐습니다. 지형이 어디가 가장 가파른지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실제로 내 높이가 얼마나 변하는지는 등산객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즉 지형의 변화와 나의 움직임이 만나는 순간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상황을 딱 두 개의 화살표, 즉 벡터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등산객인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도 벡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금 우리가 얻은 그 강력한 도구 있죠? 지형의 변화를 알려주는 기울기 벡터. 자, 그럼 이 두 벡터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요? 그냥 지형이 가파르다고 해서 또 내가 무작정 빨리 걷는다고 해서 고도가 팍팍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가려는 방향이랑 산이 가장 가파르다고 알려주는 그 방향이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죠. 수학에서는요, 이 방향의 일치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도구를 쓰는 건데요. 이 아이디어가 바로 그 유명한 연쇄 법칙의 진짜 알맹이입니다. 내적이라는 말이 여전히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두 개의 화살표가 얼마나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방향이 아까 그 마법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최적의 경로와 얼마나 비슷한지 일종의 점수를 매기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움직임, 즉 속도 벡터 전체가 높이 변화에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울기 벡터와 같은 방향 성분만이 실제 고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기울기 벡터와 수직인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걸어봤자 그건 그냥 등고선을 따라 옆으로 걷는 것과 같아서 높이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오직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마법의 나침반을 높이를 찾는 데만 썼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높이가 아니라 온도나 압력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 가장 빠르게 변하는 방향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우리 세상의 거의 모든 흐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 높은 산에서부터 반짝이는 빛의 반사까지 말이죠. 자연현상을 한번 보세요. 모든 흐름은 사실 기울기를 따릅니다. 물은 고도가 가장 가파르게 낮아지는 곳으로 흐르고요. 뜨거운 컵에서 나오는 열은 온도가 가장 빨리 떨어지는 방향으로 퍼져나가죠.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보는 컴퓨터 그래픽의 그 사실적인 빛 표현 역시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는 3D 그래픽의 그 반짝이는 표면 있잖아요. 그 비밀이 바로 이 기울기 벡터에 있습니다. 컴퓨터는 모든 표면의 아주 작은 각 지점마다 기울기 벡터를 계산해요. 이 기울기 벡터가 바로 그 지점에서 표면의 수직인 방향, 다시 말해 법성 벡터가 되는 거죠. 빛이 어떻게 반사될지를 계산하려면 이 방향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빛의 반사를 컴퓨터는 아주 간단하고 우아한 원리로 계산합니다. 들어오는 빛을 딱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표면에 수직으로 꽝 부딪히는 성분, 다른 하나는 표면을 스쳐 지나가는 성분. 마치 벽에 공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으로 부딪히는 힘은 그대로 튕겨나가고 스쳐 지나가는 힘은 그대로 유지되죠. 이 둘을 다시 합치면 정확히 반사된 빛의 경로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 아닌가요? 등산객의 경로에서부터 물의 흐름, 그리고 빛의 반사까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모든 개념 뒤에는 미적분학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 바로 로컬 지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선형 근사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원리예요. 우리는 둥근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동네는 완벽하게 평평해 보이잖아요. 아무리 복잡하게 휘어진 세상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거의 평평하게 보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미적분학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이 둥근 지구 위에서 평평한 동네 지도를 보고 길을 찾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미적분학은 복잡한 함수라는 거대한 공면을 다룰 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지점 근처에서는 모든 걸 잠시 잊고 그 점에 살짝 올려놓은 평평한 저평면이라는 지도만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수학에서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요, 모든 지점에서 이렇게 믿을 만한 로컬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약속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마법의 나침반, 기울기 벡터는 바로 그 평평한 로컬 지도 위에서 가장 가파른 방향을 알려주는 완벽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죠? 이것이 바로 다변수 미적분학이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거대하고 어려운 문제를 아주 잘게 쪼개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단순하고 평평한 문제로 바꾼 다음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말하자면 한 번에 하나씩 작은 평면 지도를 가지고 거대한 우주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울기 벡터는 항상 최적의 오르막길을 가리켰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벡터의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따라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의 정답을 가장 낮은 계곡 지점이라고 정의한다면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그 정답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현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핵심 원리, 경사하강법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산행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작은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